용적률은 아까 우리 관련부터 중보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나머지 기부채납 비율이나 종상향 등 그런 별도의 사업성을 반영해서 아마 정비계획에 반영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이종 일반 주거지구 3종으로 종상향을 반영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마 300%까지는 가능하니까 세대 수는 약 2,700세대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에서 임대주택 5%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5%를 좀 초과해서 나머지 용적률을 좀 상향을 받으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토지 등수의 60%는 지금 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현재 토지 면적이 다른 동네, 쉽게 해서 다른 재개발 구역에 비해 단독주택 부지가 약 1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상가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상가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상가는 대부분 면적이 크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들은 빌라가 거의 아파트하고 포함해서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적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토지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 면적이 기본적으로 50%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토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께 좀 귀찮게 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시면 동의가 아직 안 돼서 저러고 다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부분을 조금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대부분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상가 부분이 많죠. 주변에 우리가 사면이면 거의 저 다이소나 왜 내가 재개발을 하냐 저희들이 만나고 상담을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그렇다 보니까 면적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빌라나 아파트가 좀 저기 하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 더 빌라나 아파트 쪽에서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세대가 100세대면 거기에서 9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그렇죠. 빌라에서도 더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빌라 아파트 노후 되신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충족을 해주시면 저쪽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안 받더라도 충족하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하고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님께서는 그거를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토지에 대한 거는 뭐 자신 있게 그 50%는 채우실 수 있는 그 의지는 있으신 거죠? 의지는 있죠. 의지는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우리 많은 소유자 여러분들과 관계자, 시의원, 부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저 혼자 열심히 뜬다고 이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면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안내 저희가 서면이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하고 이 자리는 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시의원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재개발 되려면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동네 오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차를 갖고 다니면 차댈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배치해 줄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가. 여기 여성병원이 들어서고 다이소가 들어서면서 주차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신가 이런 것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표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재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관계자 우리 과장님 우리
정부관님, 팀장님께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가 저렇게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저희들이 아는 거고 우리가 인허가 낼 때만 인허가 관련 절차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계자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류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한테 좀 많은 질문을 해주셔야지 후보님이 그에 대한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뭐 카메라 방법 이런 부분들 저도 그 쓰레기 부분도 좀 부분적으로 뭐 쓰레기가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치우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짜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이 자리가 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 주안 활동 전체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은 보다 좀 주민들이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주안 활동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주안 활동이 하나예요. 그리고 재건축은 주안 활동 쌍용 아파트 추진 중인데 거기가 아직은 이제 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라 아파트 이쪽으로 해서도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도 현재 멈춰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주안 활동에서는 요 구역이 일단 유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한 활동 전체를 놓고 본다면 물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초등학교 요 구역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추홀구에서 여기 주안 활동이 여기 남초등학교 요 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좀 요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물론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은 이런 낙후된 이런 환경을 지금 건설교통부 그 과장님이라고 위원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인천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여기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고 뭐 우범 지역에다 뭐에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그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힘써 주시는 게 이 지금 동의 안 한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어떤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 이제 뭐 사실 이 주민 각각의 그 개인들은 그 힘이 없어요. 그냥 우리 뭐 추진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뭐 이렇게 재개발을 합니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나 미추홀구청에서 어떤 협조가 없으면 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거 나 재개발 귀찮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관공서에서 같이 이렇게 여기가 그거 필요합니다. 이 팔동이 그래도 옛날에 굉장히 괜찮았던 동네예요. 근데 이게 점점 낙후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위기감 내지는 좀 좌절감 이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인천시를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래도 미추홀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 위에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기고 일을 안 하면 책임질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최소화시켜서 그냥 있는 일만 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 열심히 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책임질 일만 자꾸 생기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미추홀구가 더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행정 부분에서 할 일이고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역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해내고 자꾸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역할이 틀리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는 시에서는 이제 최대한 그렇게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안 활동에서는 현재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다 주민들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래서 현재는 재개발 관련해서는 몇 군데 이제 추진하던 데가 지금 다 서 있고 지금 유일하게 이제 주안 8구 요 부분만 이제 가고 있고 재건축으로 이제 지금 쌍용 아파트 추진하는데 거기도 두 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진척이 좀 더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동네 잘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더라도
이 패가 갈라지고 또 주민들이 뭉치지 못하면은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절대 못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행정적인 시간 이제 신속 통합해서 통합 이제 인허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거기에 이게 뭉쳐서 빨리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죠 사실. 그 주민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시나 구에서 홍보를 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제 현재는 그 홍보를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 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도장만 찍어주고 행정만 할게. 이게 아니고 이거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굉장히 낙후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홍보를 자꾸 뭐 이렇게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다 그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만 쓰지 말고 그런 거를 갖다가 실어서 사람들이 아 여기가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피부로 느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얘기. 이제 다들 그렇다면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특정 이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좀 홍보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개발 조합 자체에서 그거는 이제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님은 네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예전에는요 재개발하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프로테이지가 온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된 건지 재개발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저것도 역시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가? 그걸 알고 싶네요. 재개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뭐 재건축 이런 사업들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의견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재산권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참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 100원이라 그러면 물건이 100원이라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100원 이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지 그 이하로 갖고 있는 기대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얼마냐 그러면 나한테 줄 것이냐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지가 않는다 보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자체도.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10년 이상 뭐 걸리고 그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최종 그거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어떤 행정 절차의 시점에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가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대위도 말씀하시고 또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또 뭐 안목과 뭐 반목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관리처분 계획이 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면 그때는 아마 갈지 말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재산권이다 보니 아마 좀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전 재개발하고 현재 재개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 때 아마 우리 조합원 분담금 저 분양 가액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정비 계획이나 조합설립 동의서 받을 때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요. 그래서 개략적인 산출 추정 분담금을 개별 발송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예전에는 관리처분을 꼭 해야만이 이 내 분담금을 알고 내가 권리가액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이런 업무를 진행하셔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는 개별 감정 평가 아니면 뭐 우리가 기준치 감정 평가를 해서 추정 분담금을 발송하고 그걸 토대로 동의서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은 그냥 선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됐잖아요. 추가적인 분담금이 거의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최근에는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막 이러저러한 요건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분양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는데 공사비나 기타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직접 이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막상 이제 만약에 30평이다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내가 몇 평 뭐 빌라를 갖고 있었다 아니면 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다 틀리잖아요. 이제 상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일반 분양분보다는 조합원 분이 그래도 한 10%에서 20%는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구조는 갖추면서 가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분양 상경에서 따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예. 뭐 지금 거의 뭐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또 뭐, 예. 지금 어느 정도 동영상에 범위가 지역이 되어 있잖아요. 계속 그걸 해서 풀어가는 건지 변동이 지역이 범위가 줄거나 있는 거나 이런 것도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 동의 요건이 있어요. 토지 등설자 60%하고 전체 토지 면적이 50%인데 저희가 마냥 그걸 못 받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뭐 구역의 뭐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 이 부분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냥 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어떠한 다른 수를 내서 구역의 증감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토지등 소유자들하고 뭐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서면이나 뭐 문자 등으로 충분히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정비구역 지정 도시가 되려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정 고시는 광역시장이 시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몇 프로가 지금 부족해서 이게 잘 안 되는 아직은 뭐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몇 프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몇 단계는 프로까지 돼야 이게 고시가 되는 거죠. 동요율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60%로 주민 제한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뭐 이제 구역 경계가 변한다든가 또 이러면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60%가 지금 돼갖고 이게 된 건데 얼마만큼 모자라는가를 저희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희 토지등 소유자는 현재 정확히 계획적으로 1,801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900 접수를 930명인가 해서 저희 60.13%를 접수를 했고 현재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동의서 약 30장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등 소유의 동의는 충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구역계의 토지 면적,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충분히 논의하고 구역계를 결정할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사전 접수예요. 본 접수하기 전에 사전 접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약 60일을 검토하고 관련 협의 부서 돌려서 의견 나오면 의견 반영해서 다시 인천광역시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관련 부서 협의나 자문단, 뭐 컨설팅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약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사전 검토를 완료한다고, 4개월이에요. 맞아. 운영계획이 4개월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20일이죠. 그래서 구청 60일에서 총 6개월 안에 사전 접수를 마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본접수를 다시 하게 됩니다. 본접수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토지 구역계의 면적을 맞추고 예를 들어서 본접수를 못하고 미뤄질 수도 있겠죠. 토지 면적을 못 맞추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정확히 본접수를 몇 년 안에 하는 법이 없고 뭐 거기에 별도로 규정한 게 없고 운영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구역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동의서만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계를 지금 감에 대한 거는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현재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잠깐 제가 생각이 있으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의원님들 계셔가지고 그 주한 8동 전체적인 종합 현황 지금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요걸 말씀드리는데 아주 말씀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
물론 그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은 지금 소유자들이 이게 이제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증개축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런 시점이 오죠. 현재는 지금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팔고 그다음에 건축 그 허가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시점 되부터는 증개축이 금지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 고시가 되면 그런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이제 뭐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다든가는 이런 쪼개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날짜부터 이제 금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재개발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묻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그 동의서를 걷거나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연되면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이제 이 토지가 묶이게 되면은 실제로 소유자들은 자기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 이 자리가 노후화되고 이 땅값이 내려지게 되는 소유 그 원인이 돼서 그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정비계획 지정 고시 나가기 전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고시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행위 제한 아무런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하시면 돼요. 구역 지정 나고는 취지의 설립 조사를 빠르게 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비계획 지정 고시를 못 받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니까 행위 제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이게 지금 나중에 입주까지 하면 34년 가을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9년이 넘는 세월인데 10년 8년에 줄여야 8년. 아니, 8년 안 된다고 했지. 9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8년까지 24년도에도 그렇고 1월에도 6월에도 구청 예산이 부족돼가지고 지금 캔슬됐잖아요. 그거지기랑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9년 동안 과연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지치고 이러면 또 유야무야해서 없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말로 추진하고 싶으면 이걸 뭐 하다못해 한 5년이든 6년이든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이제 정책 사업은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민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미추홀구청 인천시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고 이런 편도 못 되다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도 예전 방식이라면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의치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것처럼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예산에 영향 없이 직접 이제 민간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완전 그 후속 조치들도 다 이제 조합해서 추진이 조합해서 토지등 소유자들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에 대한 예산 정책이나 이런 직접 관계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이라면은 이반 성립 추진 요건 중에 지금 현재 인원 대비 몇 퍼센트, 토지 대비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법상 인원 대비 토지 대비 몇 퍼센트가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 제한을 신청한 사항이다 보니까요. 주민 제한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가 있으시면 진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토지 대비 60%입니까? 토지등 소유자의 60%로 제한을 한 거고요. 조합 설립을 하려면은 75% 토지등 소유자, 그다음에 토지 면적은 50%를 해야지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한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앞서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구역계를 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한 거고
이번 제안에는 토지 등수가 60% 동이고 정비 계획 고시가 나게 되면 취지의 설립을 또 동의서를 받게 돼요. 똑같이 구청에 우리 추진위원 10분의 1 명단이 같이 함께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연돈을 부여해서 구청에 직인을 받은 나온 동의서로 전체 토지 등수의자의 5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취지의 설립을 하게 됩니다. 취지의 설립 승인 이후에는 이제 종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50%의 동의, 나머지 25%, 그래서 총 75%의 동의를 받으면 종합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 등 소유자 60% 토지 면적 2분의 1 동의는 정비계획 위반시고요. 현재는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시게 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가 있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전 컨설팅을 검토하는 단계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누가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인천 도시철도망 여기 이제 구축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뭐 언론이나 뭐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 통해서 보시거나 들으셨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인천 요 3호선이 생기면서 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순환선이 이제 생길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지역하고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용현 서창선이 우리 지역에서 약간 가까운 데서 이제 그 지나가게 현재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안 이제 그게 저기 옹진군청,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역, 법원역, 그 다음에 여기 터미널역 해서 이제 서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사람이 많이 타기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따져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주안 내 378동, 24동 요 사이에서 가는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그 용현 서창선 여기 이제 경전철로 될 텐데 이거를 우리 이제 그 법원역에서 우리 여기 주안 요 신기시장 이제 가칭 신기시장역을 통해서 서창으로 갈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놓고서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한번 뭐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어떤 국토부하고 시하고 치열하게 좀 논쟁을 하고 또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 그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철 노선이 하나 여기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 재산 가치가 상당히 틀립니다. 우리 주민들 재산 가치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께서 나서 주시고 또 청원 민원도 하시고 청원도 하시고 해서 이쪽에 이제 전철 노선이 변경해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안에도 직접적인 전철 노선이 일단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좀 같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한 송도선 있죠? 주한 송도선. 자, 주안 송도선은 안 됐죠? 취소했죠? 그거는 이제 취소라기보다는 후보 노선으로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노선이 이제 생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3호선이 이제 순환선이 이미 확보가 됐고, 그럼 우리가 이제 격자형으로 순환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천은 그럼 그 위에 격자형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격자형의 맨 밑에 부분에 용현 서창선을 가는 건데 그 선에서도 우리 주안 쪽은 다 제외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 윤상현 그 여기 이제 미추을이죠. 미추을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구 쪽으로 그냥 쭉 가서 이 영향이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쪽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노선이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출퇴근하고 뭐 할 때 다 또 터미널역에서 순환선이 돼서 그게 이제 뭐더라 환성이 돼서 서울로 가든 저쪽 뭐 송도로 가든 소래로 가든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 자식들이 여기 산다 그러면은 다 대대소선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꼭 이제 제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좀 노력하면 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오늘 예, 장시간 좀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에서 관계자 여러분, 우리 가장 팀장님, 의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